유전자, 환경적 요인 등과 같은 무의식적인 요인이 정확히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에 관한 보다 확실한 과학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막연히 추측하는 거 아닙니까? 제프리 다머가 왜 연쇄살인마가 됐을까? 아이고, 부모가 방치했구나. 자꾸 이렇게. 추측이에요. 정확히 부모가 방치를 해서 그것이 제프리 다머에게 그가 연쇄살인마가 되는데 어떤 인과적 과정을 미쳤는지에 대한 정보가 빠져 있다고요. 그냥 추측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 유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과학적인 어떤 지식, 이게 확실하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 않은 한은 인간이 속기 쉽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로부터 자유의지가 없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는 것은 이거는 부당합니다. 이건 타당하지 않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직까지 과학적인 뭐 생물학이라든지 심리학이라든지 뇌과학이라든지 인간의 이런 외부적인 원인이 요소들이 인간에게 정확히 얼마 정도까지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합의된 연구 성과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대략 확률로 퍼센테이지 정도로만 나타낼 수 있을 뿐이에요. 게다가 개인 차이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요. 이 개인 차이를 어떻게 다 과학적으로 계산을 하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이런 지식이 주어져 있지 않는 한, 이 심리학 기반 논증은 성공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결정론을 지지하는 대표적인 논증, 벤야민 리벳 실험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예. 처음 들어보신 선생님들 계시고요. 1980년 신경과학자 리벳이 어떤 실험을 하는데, 사실 이 실험은 1960년대에 독일의 생리학자들이 고안을 해낸 실험입니다. 근데 벤야민 리벳으로 인해서 유명해진 실험이에요. 자, 이 실험은 되게 단순한데요. 여기 보시면 피실험자가 있고요. 피실험자가 빨간색 버튼 있죠. 빨간색 버튼을 누르고 싶을 때 누르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 특수하게 만든 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빨간 버튼을 누르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시침을 보시고, 시침이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지를 보시고요. 또 실제 버튼을 누르고 시침이 어디 있는지 보시고, 그거 나중에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됩니다. 간단한 실험이에요. 그리고 피실험자의 머리에 뇌파가 이렇게 생기면 그 뇌파를 측정하는 장치를 부착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마치 지진계와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지진 오면 막 올라가잖아요. 똑같이 뇌가 활성화되면 이게 막 올라가요. 뇌파가 발생하면 측정 장치를 뇌에 부착을 해놨습니다. 자, 벤야민 리벳은 무엇을 확인하려고 이런 실험을 했을까요? 우리 이제 식탁 앞에 뭐 음료가 있거나 물이 있는, 선생님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물을 마셔야지라는 생각을 했으니까 몸이 움직인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우리가 다 이렇게 믿고 살아가잖아요. 예, 그래서 의식적인 선택이 시간적으로 맨 앞에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빨간 버튼을 눌러야지라는 생각이 맨 처음에 올 거라고 예상을 했다고요. 우리 누구나 그렇게 믿을 겁니다. 그 다음에 뭐가 오느냐? 이제 이런 생각을 했으니까 뇌가 이제 시동을 건다. 준비 전이라고 하는 요게 감지가 될 것이다. 뇌파가 감지가 될 것이다. 자동차 시동 거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시동을 걸었으니까 뭡니까? 액션이 나오겠죠. 손이 움직일 것이다. 버튼을 누를 것이다. 물을 가져갈 것이다. 이런 액션이 나올 거라고 근데 이렇게 예상이 나왔으면 제가 이걸 소개해 드리겠습니까? 아무리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결과를 살펴봐도요. 늘 시간적으로 맨 앞에 나오는 것은 뇌파 신호, 즉 준비 전이라고 하는 사실을 리벳이 알아냅니다. 그 다음에 의식적 선택이 따라 나온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손의 움직임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이게 실험을 아무리 많이 해봐도요, 준비 전이, 다시 말해서 뇌파가 먼저 측정이 돼요. 약 평균 0.5초 전에 뇌파가 먼저 포착이 되고 0.5초 정도 뒤에 버튼을 눌러야지라고 하는 생각이 나온다는 걸 확인한 겁니다. 이상하다, 그죠? 이상하다. 이게 뭔가 실험이 잘못됐나? 이상하다. 이게 내 생각하고 안 맞는데.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요. 벤야민 리벳은 영혼의 존재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나의 주인은 뇌가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영혼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본인이 실험을 해놓고 이 실험 결과가 후대에 결정론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환호할 만한, 열광할 만한 그런 증거가 됐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질 못했어요. 그래서 벤야민 리벳 본인은 결정론자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 자, 이 리벳의 생각과 달리 많은 강한 결정론을 지지하는 과학자와 철학자들에 의해서 이 실험은 이제 어떻게 평가가 됐냐면요. 의식적 선택은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지, 내가 이렇게 해야지,
내가 오늘 플라톤 아카데미 강연을 와야지 이런 의식적 선택은 뇌가 만들어낸 허구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자유의지 회의론을 지지해주는 경험과학적 증거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결정론을 지지해주는 평가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 또한 이후에 실시된 비슷한 실험, 헤인즈 실험이라고 알려졌습니다. 통해서 의식적인 차원의 결정보다 먼저 무의식적인 뇌의 활동 전이가 발생한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내가 아니라 뇌가 결정한다는 겁니다. 내가 물을 마셔야지라고 생각했지만 그 이전에 뭡니까? 뇌가 움직였다. 그럼 뭡니까? 뇌가 이미 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해석이 진리라면 자유의지 논쟁, 2000년이 넘도록 난제로 남았던 자유의지 논쟁은 이미 끝났을 겁니다. 자유의지는 없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착각이었습니다. 그럼 뭡니까? 법도 바뀌어야 되고 법의 헌법 정신도 바뀌어야 되고요. 범죄자를 처벌하는 목적과 방법 자체가 바뀌어야 되고 어린아이를 교육시키는 목적과 방법이 다 바뀌어야 돼요. 문명이 완전 대대적으로 판가리를 해야 돼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일어나고 있지 않다는 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의 해석에.